안녕하세요. 브레인리드 한의원의 서지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틱장애를 가진 아이 동반 증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깜빡이거나 코를 움찔거리거나 입을 움직이거나 목이나 어깨를 움직이거나 또는 불필요한 소리를 내는 틱장애, 즉 근육틱, 음성틱, 같이 있는 뚜렛 증후군과 같은 이런 틱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전보다는 많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이제 신경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 아이는 모든 행동들, 아이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우리 아이가 다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많이 일하고 바쁘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가 그러한 심리적인 어려움에 노출이 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뚜렛 증후군이 있을 경우에는, 즉 음성틱을 포함한 틱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다른 동반 증상, 동반 장애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약간의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뚜렛 증후군은 이제 쉽사리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애가 아니죠. 사실은 굉장히 뇌에 영향이 많이 가 있고 그러한 신경 전달 물질들이라든지 신경의 어떤 과도한 염증들이 뇌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반복적인 소리가 나고 또는 목의 신경의 근육의 움직임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은 상당히 불안하거나 강박적이거나 또는 이제 공격성이나 분노와 같은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을 동반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이 반복됨으로써 이 아이의 뚜렛 증후군의 틱장애의 증상을 계속해서 지속시키기도 하고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틱 또는 뚜렛 증후군이 보인다면 그것이 그냥 단순히 일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한 달 이상 계속 지속이 됐을 때는 전문가와의 진료를 받고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한약이 특히 틱장애나 뚜렛 증후군에는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실제로 약을 써보면은 보통 일주일 안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죠. 좋든 나쁘든 간에 일주일 안에 판단을 합니다. 약을 썼을 때 근육틱 증상이 얼마큼 좋아졌는지, 처음에 10이었을 때 한 7, 8로 내려갔는지, 또는 5 정도까지 떨어졌는지, 또는 음성틱이 10이었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약을 써봄으로써 어떤 약이 근육틱에 효과가 있고 어떤 약이 음성틱에 효과가 있는지를 아이들마다 또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맞는 근육틱과 음성틱에 대한 그 원인 인자를 찾아줌으로써 그 증상을 치료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근육틱과 음성틱이 거의 처음에 왔을 때 10에서 거의 1 정도, 0에서 1 정도로 줄어든다면 그때쯤에는 이제 한약 복용량을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씩 줄여가면서 치료를 종결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6개월 정도 지켜보고 증상이 혹시 재발이 되는지, 재발이 안 되는지를 보고, 재발이 될 때는 한 2주에서 또는 4주 정도 치료를 해서 증상이 빨리 완화시켜주게 되는 그런 추후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2년 정도 그 뒤로 증상이 재발이 되지 않는다면 치료가 거의 다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뚜렛 증후군 아이들 중에서는 특히 강박증을 가진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즉 어떤 생각이 꽂혀 있게 되고 그 생각이 반복적으로 들게 되는 이 강박증은 어렸을 때는 잘 표현하지 않았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행동 패턴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거나 그것을 추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강박증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 좋아지는 경우의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치료를 해줘야 되고, 한의학적으로도 그런 강박증에 사용하는 약들은 불안장애나 우울증에 사용하는 한약들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의 진료와 진찰을 토대로 그런 강박 증세가 호전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치료를 조기에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유치원 때 뚜렛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뚜렛 증후군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증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제일 좋고요. 만약 학령기에 뚜렛 증후군이 있다 하더라도 한방 치료를 해주시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양방 치료를 받고 같이 한방 치료를 같이 병행하셔도 무방합니다. 특히 간혹 양약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빌리파이나 리스페리던과 같은 그런 약들을 복용하면서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약을 복용했음에도 뚜렛 증후군이 좀 좋아지다가 더 이상 증상의 개선이 없을 때 한방 치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양약과 한약의 한 시간 텀을 한 2, 30분 정도
텀을 두시고 복용하시면 되고요. 서로 간의 성분과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안전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했을 때 부작용이 나는 경우는 저희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10여 년 이상 이런 아이들에게 양약 치료를 심한 아이들, 받고 있는 아이들이 한의원에 와서 한방치료를 병행했을 때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치료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또한 그런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시켜주고 좀 더 아이들의 심리적 또는 정신적 삶의 질이 또한 증상의 치료가 더 잘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뚜레 증후군의 아이들이 조기에 그런 2차적인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세심하게 관심과 관찰 그리고 전문가의 소견을 토대로 뚜레 증후군이 왔을 때 그런 동반 증상들이 없는지까지도 같이 치료를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춘기를 통해서 성인으로 커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뚜레 증후군의 동반 증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심하게 관찰을 가져주실 것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